103번째 항의 노트입니다. 녹화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 항의 노트 중에 제목이 제일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옹달샘의 비밀. 여러분, 옹달샘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옹기종기 할 때 그 옹자하고 옹달샘 옹자와 같은 옹자인데, 알아보니까 이 옹자가 이 막힌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대요. 좁거나 비좁거나 이렇게. 그 옹달샘이라는 게 이 달자는 이렇게 통통 튀는 걸 달이라고 한대요. 그 옹달샘이라고 하면 이 사방이 막힌 공간에 물이 통통 튀듯이 이렇게 나오는 샘을 옹달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옹달샘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제 옹달샘이잖아요. 물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을 이렇게 마셔도, 우리 절에 가면 보통 옆에 이런 게 많죠.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마셔도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에, 조그만 마을의 어떤 땅에 이렇게 옹달샘이 하나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옹달샘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땅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자기만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못 먹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물이 이제 고이잖아요. 안 퍼내니까. 물이 다 썩어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옹달샘은 못 쓰는 물이 돼버렸어요. 못 쓰는 샘이 돼버렸어요. 그럼 옹달샘에서 계속 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옹달샘의 비밀은 뭐예요? 두 자로? 비움? 나눔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하고 나눠 마실 때는 옹달샘이 계속 깨끗하게 물을 이렇게 퍼올렸는데, 자기 혼자 먹겠다고 가둬놓으니까 어때요? 나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죠. 돈도 똑같지 않아요? 나누면 돈이 또 다른 돈을 데리고 오는데, 가둬놓으면 그 돈이 썩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보면 돈은 정말 많은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돈을 나누지 못하니까 침대 밑에 돈 깔아놓고 굶어 죽잖아요. 왜? 먹을 거 사러 갈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망을 뭐라고 해요? 고독사는 혼자 죽는 걸 고독사라고 하고, 그렇게 뭐 먹을 걸 사러 갈 능력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망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 뭐 하여튼 그런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슬프죠. 나누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죠. 옹달샘의 비밀은 어쨌든 나누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햄버거 가게가 여기 대구니까 대구 전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햄버거 가게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햄버거 가게가 한 10개 정도 있다면 시장 점유율은 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입니다. 그럼 햄버거 가게가 하나밖에 없을 때 시장 점유율은 100%죠. 그럼 시장 점유율 100%인데 매출이 한 10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대구 시내에 햄버거 가게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시장 점유율은 10%로 줄였죠. 그러면 각 햄버거 가게의 매출은 어떨까요? 10%일까요? 그러니까 한 개에서 10개로 늘었으니까 매출이 1억으로 줄까요? 시장 점유율은 10%로 줄었지만 매출은 아마 10억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파이를 키우라고. 그 햄버거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사람들이 햄버거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사 먹어요. 그런데 햄버거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햄버거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죠. 알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햄버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면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매출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익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일단 시장부터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부터. 사람들이 모르면 찾질 않으니까. 그래서 매출은 가게가 10개로 늘어나도 상승할 겁니다. 아마. 시장 점유율은 낮아져도. 그래서 식당이 잘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비슷한 식당이 몰려있는 곳에 있으면 그 식당이 잘 되죠. 그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안지랑 막창골목이라는 데 있죠. 여기 가면 다 막창집이에요. 다 곱창 막창집이에요. 그래서 좀 유명한 명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오죠. 이거 먹고 싶으면 일로 온다는 거죠. 근데 가게가 막창가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막창가게가 전혀 없는 동네에 있는 막창집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왜 어디 나왔었죠? 프로그램에 1박 2일에 나왔었나?
동인동 찐갈비인가? 거기도 보면 찐갈비집이 다 몰려있죠. 그 찐갈비 생각나면 사람들이 차 타고 일부러 그 동네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찐갈비집에 가지 않고. 명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잘 되려면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몰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일단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파이를. 그럼 우리 한국지식협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식텔러 양성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누가 많아야 돼요? 지식텔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소개를 안 하고 싶어요. 저희 12월 5일날 단체반을 하잖아요, 이번에. 14기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이상 모집하지 마시죠. 그 왜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배우면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 자기 동료를 소개를 안 하고 싶은 거야. 특히 강사들이 더 그래요. 특히 강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강사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책 읽고 발표하는 단체다. 그러면 자기만 오고 싶어요. 왜?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발표 잘하면 자기가 빛이 안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양성이 안 되는데 우리 디지털 자격증을 발급하잖아요. 아마추어, 프로, 마스터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지금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마스터 디지털러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게 뭔데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이 마스터 디지털러 협회 내에서는 마스터가 최고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마스터 디지털러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디지털러가 뭔지를 다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대구 사람들이 웬만하면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디지털러가 뭔지를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청이 오겠죠. 마스터 디지털러님 강연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오겠죠. 그럼 마스터가 나가면 시간당 얼마, 프로가 나가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아마추어가 나가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람들이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러 자체가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나 혼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디지털 협회가 문 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 닫으면 내가 문 닫은 회사에 아니면 단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자랑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온 회사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지금 잘 돼가지고 막 큰 기업이 됐으면 제가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회사 문 닫았거든요. 제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 회사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해봐야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기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어도 없어져 버리니까 무의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나눠 가지면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근데 나만 해야지 그게 경쟁력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경쟁력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거 해보면 왜 어떤 강사님은 파워포인트 자료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달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통째로 다 줍니다. 왜? 또 만들면 되니까. 이런 강사님도 있었대요. 그거 안 주려는 이유를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줬대, 다른 강사한테. 그래가지고 어디에 강의하러 갔대요. 근데 그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전에 다른 강사님이 다 했던 강의인데 똑같은 강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받았대요. 알고 봤더니 앞에 다녀간 강사가 자기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 강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다녀가 버린 거야. 내가 만든 자료인데 내가 흉내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참고만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제일 좋은 방법은 갔던 곳에 또 강의를 하러 갈 때는 한 번도 안 한 강의를 들고 가면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요청받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하는 곳에서 평상시에 만들어 놓으면 늘 새로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데 30분 불려가도 30분 다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나눌수록 어떻습니까?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1일이라서 좀 특별한 것도 있고 1호 마스터 디지털러가 있었죠. 우리 박동철 선생님이라고. 2호 마스터 디지털러가 이수진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대구학대 교수님이죠. 3호 마스터 디지털러가 이창현 군이에요. 책을 한 6권 출판했죠, 벌써. 마스터 되기 전까지 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6권 출판했어요. 이게 2012년도 일이더라고.
2012년도에 이제 3번의 마스터가 나왔어요. 2012년도 6월쯤이었으니까 오늘이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4호 마스터 디테일러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전상현 선생님이 기록이죠. 논스톱으로 아마추어에서 마스터까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필기, 실기 다 붙으신 분이에요. 박수. 그 앞에 1, 2, 3호 마스터 디테일러도 3번 만에 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디지털 협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4호 마스터 디지털러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협회는 옹달샘의 비밀 뭡니까? 나눔. 그러니까 마스터 디지털러를 따셨으면 그 실력을 나누고 또 다른 분의 마스터가 되기를 바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커져야 그 자격증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마스터 해야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마스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 좋은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 옹달샘의 비밀을 실천하는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3번째입니까? 네. 103번째 장기노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